내가 썰매 타러 갈 거라고 자랑했니? 별로 아니에요. 아니, 여름에 이번 휴가 때 뭐 하고 놀지 막 고민을 했어. 하다가 여러분 혹시 빠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빠지?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약간 그 강가에 이렇게 약간 물 위에 뭐 띄워놓고 뭐 바나나 보트 타고 뭐 이런 거 노는 건데 빠지를 갈까 생각했는데 싫대. 누가요? 와이프님께서 싫대. 그래가지고 그런 뭐 하지. 사실 나 워터파크 좋아하거든요. 그 캐리비안 베이에 가장 유명한 거 뭐지? 막 줄 3시간 거는 거 있는데 슈퍼 부메랑 뭐 하여튼 이름이었던 거 같은데 막 그런 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 줄이 3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막 워터파크도 사람 많아서 안 돼. 기가 막 고민을 했어. 그러다가 여러분 요새 썰매장은 사계절 썰매장이거든요. 셀레? 겨울에는 눈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름에는 눈이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 이 썰매 슬로프에 물을 틀어. 물썰매. 물 틀고 그 위에 튜브로 하는 데도 있고 약간 캡틴 아메리카 방패 같은 거 타는 데도 있고 그거 타고 이렇게 슝 썰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썰매 타러 다녀요. 근데 유튜브에 쳐봤거든. 물썰매 쳐봤더니 어떤 썰매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슬로프가 있고 이 밑은 수영장이야. 근데 얘가 슝 내려오잖아. 근데 속도가 얼마나 빠르면 여러분 그 돌 물수제비 뜨는 것처럼 얘가 통통통통 뛰어가. 무리를 통통통통통 막 이러고 날리에 싶은 해가지고 요 밖에 이게 방지턱 쿠션 같은 게 있는데 통통통통 튀어서 거기에 뻑 하고 부딪히고 재밌을 것 같죠? 심지어 얼마 안 해요. 한 사람당 7,000원? 한번 타죠? 하루 종일 탔는데요. 선생님한테 휴가는 90일 방학이에요. 뭐라고? 선생님한테 휴가가 90일 방학이에요. 그치? 아, 그래 봐. 그 올려뒀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월화수목금토일 다 어? 월화수목금토일 다 오시는 일요일 날 뭘 다 와요? 뭐냐 학원. 학원에? 니들 때문에 그랬지? 그 몇 달간? 근데 내 여자친구는 금요일 5시만 되면 이미 2시간 전에 나한테 뭐라 했지? 이제 주말이다 뭐하지? 나는 토요일도 출근, 일요일도 출근. 맨날 나한테 징징대. 주말이 이틀밖에 없어. 봤어? 니들도 몇 년만 꼭 참으면 저런 방탕한 직장인이 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어른들보다 니들이 훨씬 더 힘들게 살아. 막 어른들 한 올해 초쯤에 그거 있었잖아. 주 몇 시간 근무제. 몇 시간이었지 그거? 52시간? 72시간? 52시간? 52시간 근무하니까 막 어른들 죽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막 하잖아. 여러분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세보잖아. 일주일에 니들 한 60시간은 공부하지 않을까? 최소 60시간도 더 하지 않을까? 100시간 가까이 하지 않을까? 학교도 파악이 돼요. 응? 학교 파악이 돼요. 그죠? 학교부터 학원부터 집에 가서 숙제하고 잠자는 시간까지 하면 하루에 12시간은 하지 않겠니? 약간 개그 프로에서 꽁트하면 뒤에서 취임새 넣는 2명 같대. 아니 불가능한 이런 우리 시장에 대성이 많지 나 질문으로. 아니 그거 생각하고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제가 구이시장을 다니고 하는 건데 여기 니네 혹시 다산 사는 사람들의 다산 부지입이 어딘지 알아? 그 앞에가 먹을 거 진짜 많지만 먹을 거니 뭐 밥집이니 술집이니 엄청 많고 막 최신 유행하는 막 음식점, 체인점, 프랜차이즈 다 거기 있고 여기는 이제 좀 근데 이제 우리 시장에서 과감히 제 맛집을 좀 몇 개를 추천해 보자면 꿈이 알려주면 안 되지. 제가 쭈꾸미 알려줬어요. 혹시 맛있어요? 해가 쭈꾸미라고
여기 진짜 줄 서서 먹어요. 맨날 저녁 시간 이럴 때 맞잖아요. 줄이 막 한 쫙 서 있어요. 이제 누구야? 오씨 무슨 모금이 있어. 네. Hello. 여기 꿀팁 2개를 알려드리자면 계란탕을 꼭 시키시고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마요네즈를 달라고 해서 그 매운 쭈꾸미를 마요네즈에 찍어 먹으면 그 매운 게 중화되면서 약간 그쵸? 불닭 마요 같은 느낌인 거죠. 거기에 네, 농담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워낙에 햄버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 구리시장 안에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후니스 버거인가? 무슨 수제 버거집 있던데 후니스? 이런 이름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아, 이름 듣기도 가격 올랐잖아. 구리 사람이라면 곱창 정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곱창은 어디로 다니시나 혹시? 아, 육안에 맞아요. 저도 거기 다녔던 것 같아요. 육안에 곱창 두키 가격이 올랐다고요? 쌤은 1,900원 내요. 저희는 9,900원. 추천할 거 생각하니까 뜨거워. 자, 다시 알고 전으로 잠깐 돌아오셔서 230초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요. 노란색 부등식이 몇에 대해서 성립하냐면 주의하세요. 요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성립합니다. 얘를 증명하세요인데 지금까지 배우셨던 거랑 뭐가 다르냐면 지금까지는 여러분 방정식을 증명하셨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가 는으로 가는 거, 는으로 가는 거 증명하셨죠? 방정식 증명은요 아무래도 등식이다 보니까 양쪽이 어쨌든 같은 거잖아요.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네모칸이 있을 때 왼쪽을 보고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얘가 얘랑 같은 거니까 요게 이렇게 바뀌었겠다가 추측이 돼요. 그리고 부등식은 이게 부등식으로 들어가면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추측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이 훨씬 어려운데 어쩌겠어 참고해야지. 시작해보자. 1번 항상 스타트는 똑같습니다. 처음 게 되는지 확인하시라고 그랬어. 처음에 n에 몇 넣어야 돼? 1, 2, n에 2부터 넣어야 되죠? 문제에서 이 노란식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이 2예요. 2 집어넣을게요. n에 2 집어넣으면 1 플러스 h의 제곱이 1 플러스 2h보다 크냐? 라고 묻는 건데 전개해 보시면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니까 어때요? 커요? 왼쪽에 그래도 h 제곱이 붙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크겠죠? 양수가 붙어 있으니까 해서 첫 번째 거는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n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2번 n이 k일 때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기다가 k 집어넣으면 1 플러스 h의 k제곱이 1 플러스 kh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kh 거의 우주는 없나 kh 양변에다가 1 플러스 h를 한 번씩만 곱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양변에 제가 1
플러스 h를 한 번씩 반복해볼게요. 양면에 1 플러스 h. 거기 문제에 적혀있다. h는 양수니까 1 플러스 h도 양수지?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 이 상태 그대로고.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1 플러스 h에 이제 k 플러스 1제곱이겠죠? 이쪽은 저거 전개해보면 KH제곱 플러스 KH 플러스 H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돼요. 근데 우리 지금 오늘 증명을 여러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2번에서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K번째가 맞다고 치고 우린 뭘 확인하고 싶은 거야? K 플러스 1번째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럼 여러분 저식에다가 K에다가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어서 한번 일단 모양이나 만들어 봅시다. 모양이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모양이. 그러니까 나는 이 모양이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내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대입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현재 얘가 얘보다 크다는 것까지는 증명을 해놨어. 확실하잖아. 근데 난 이걸 밝히고 싶은 거야. 그럼 얘랑 얘는 모양이 똑같지 일단. 그럼 혹시 이런 걸 알면 되지 않아? 얘가 여기는 얘가 이거보다 크면 결국에 얘는 이거보다 더 큰 거 아니에요? 자꾸 얘라고만 하니까 헷갈리죠. 철수 0이 민지라고 할게요. 철수가 0이보다 크다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나는 철수가 얘 뭐였어? 민지. 난 철수가 민지보다 크다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그럼 뭐만 알면 돼? 얘 이름 뭐지? 영희가 민지보다 큰 거를 내가 밝혀주면 결국에 철수는 민지보다 크다는 게 되지 않겠냐고. 근데 한번 확인해볼까? 이거 정말로 이게 이거보다 큰가? 이거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KH 플러스 H죠. 이게 커요? 얘가 커요? 아무래도 요게 조금이라도 더 붙어있으면 왼쪽이 크겠죠? 그럼 영희가 민지보다 큰 거 맞죠? 그럼 여러분이 요식을 보면 철수 0이 민지순이니까 철수가 민지보다 크다. 요식 크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에서도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하니까 쉬워 보이죠? 이거 진짜 보면 졸라 어려워요. 자, 그럼 밑에 두 개 있다. 밑에 하자. 오늘 설명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숙제 검사하고 시험 보고. 오이? 뭐 고개를 내요? 알게요. 혼잣말 해봤어. 혼잣말. 싫다. 야, 쟤를 5개월을 더 봐야 되냐 싶으신 분들은 조용히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한 주 5개월이지? 응? 잠깐만, 그러면 7월 예심수다. 7월 반이잖아. 7월 반이니까 반하고 8, 9, 10, 11 4개월 반이에요. 5개월도 안 되겠지. 좋아요. 그런 표정으로 말하면 뭐지 이상해. 나 지금 너무 기만해서
물론 그렇다고 네가 쉽게 공부하면 풀 수 있진 않을 거야. 아니 너는 있는 이껏 해야 되는데 쉽게 나갈 거야. 사립중학교 많이 좋겠다. 이제는 대한강중학교에 시켰다. 아직 좀만 분발해봐.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려웠어요. 이 생각보다. 물론 그렇진 않죠. 이번 시에 보라색이 1 플러스 H 곱한 거는 왜 못한 거냐고? 우리가 결국에 정리하고 싶은 게 철수 민지였잖아. 철수 만들려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거였잖아. 예. 근데 철수 만들려면 지수가 1 늘어났으니까 한번 곱해줘야 되지 않겠어? 그냥 저는 되게 끝이에요. 뭐가 그치? 저는 그냥 저런 식으로 끝이에요. 끝인데? 어렵지? 뭘 하겠지? 좋아. 네가 잡고 싶은 답은 거기 뭐 잡아야 돼? 결과를 미리 추측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은 K 플러스 1단계에서 무엇을 밝히셔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중간 과정이 추측이 좀 되실 겁니다. 해먹고 싶다. 해 맞지 없어요? 그거 해 맞지? 맛집 없냐고? 회 맛집? 제가 좋아하는 회 맛집이 구리시장 안에 하나 있긴 한데 거기는 약간 술집이라 뭐 추천해주긴 좀 그렇잖아요. 밥집 느낌이 행복할 그런 거 제가 중학교 때 내 돈 주고 회를 사 먹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잘 생각 없어요. 그죠? 혼자서 어떻게 해요? 왜 지금 진짜 서럽게 나이가 되니까 점점 그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좀 있어. 소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 물론 그래놓고 고기 먹으면 3인분, 4인분씩 먹긴 하지만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자, 얘는 오우야 이 문제는 또 n이 3 이상일 때만 하라 그랬으니까 처음 스타트가 3일 때 증명하셔야 돼요. 3, 3 집어넣으면 8이 7보다 크다. 오케이, 성립하는 거 확인했고요. n이 3일 때 성립하는 거 확인하셨고요.
자, 2번. n에 만약 k를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돼? 2에 k제곱이 2k 플러스 1. 우리가 이거 현재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쭉쭉쭉쭉쭉 해서 결론으로 뭘 알고 싶냐면 k 플러스 1번째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아, 2. 그럼 거기다 k 플러스 1도 한번 집어넣어봐. K 플러스 10원. 그러니까 아닌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내 최종 결론은 1로 와야 돼. 네. 단 그걸 대입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오면 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려면 양변에 2를 한번 곱해보죠. 양변에 2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텐데 이게 이거보다 크죠. 여러분 여기까지 됐죠. 근데 내가 결론적으로 철수가 민지보다 크다는 걸 또 알고 싶잖아. 근데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건 철수가 0이보다 크다만 내가 알고 있어. 그럼 나한테 뭐가 필요해? 0이가 민지보다 더 크다는 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n에다가 k에다가 3 이상의 자연수를 넣으면 항상 왼쪽이 가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1 넣어봐. 어떻게 되니? 6, 5, 뭐야 해도 돼. 2 집어넣으면 몇이야? 10. 그래요. 2도 되네. 아몰랑 그럼 3도 당연히 돼. 3 넣어도 왼쪽이 크고 4 넣어도 되고 5 넣어도 커. 증명해줘. 알겠지? 그래서 자연으로 얘가 얘보다 크고 얘는 얘보다 크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오시는 거죠. 파란색이 이렇게 오시는 거고 빨간색이 이렇게 오시는 거죠. 아. 부등식 증명은 그래서 좀 하시다 보면 찝찝해. 잊지 마요. 찝찝하다고. 잊지. 이게 앞에 했던 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 왜 앞에 했던 게 훨씬 쉬운데? 자 그럼 여러분 옆에 거 볼게요. 옆에 거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따다다닥 해서 잠깐만 이거 n에 몇 가지 넣어야 되지? 2까지 넣는 거지? 맨 처음에는 n이 2일 때 하셔야 되니까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이게 2 빼기 2분의 1 요거보다 작다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하시면 4분의 5고요. 계산하시면 2분의 3이니까 오케이 맞네요. 성립하죠. 그 다음 2단계 n에 k를 집어넣으시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해가지고 두두두두 k의 제곱분의 1이 2-k분의 1 요거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내가 이거를 k 플러스 1단계로 가시려면 여기다가 이제 양면에 뭘 더해주시면 돼요. 양면에 빨리 양면에 뭘 더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양변에다가 더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진짜 이거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거보다 이게 더 크다는 걸 제가 논리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보다 이게 더 크다는 걸 논리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는지 한번 봐봐. 양변에 일단 2를 빼. 여기 날아가겠지? 아예 없어도 되겠지.
이거 1로 넘길게요. 그럼 마이너스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한 번씩 다 곱하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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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겠죠? 루트 곱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두 개 통분하시면 k분의 1보다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플러스 통분하시면 k 플러스 2 이렇게 되시나요? x자로 쭉쭉 곱해볼게요. 저거 절로 곱하면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요거 절로 곱하면 k 곱하기 k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요. 전기 한번 해볼까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k제곱 플러스 2k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왼쪽에 1만큼 더 크죠? 그러므로 이게 맞으니까 이게 맞고 이게 맞으니까 이게 맞고 이게 맞으니까 이게 맞고 이게 맞으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철수가 민지보다 작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재미없다 그죠? 어? 아까 방정식이 나오든 부등식이 나오든 둘 중에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머리가 나쁜가 봐요. 구주입에서 7년을 근무하는데 단원 테스트에 뭐가 나왔는지 아직도 못 외웠어요. 놀랍지 않냐? 진짜 난 알고 있는데 니들 알려주기 싫어서 거짓말로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야. 진짜 몰라요. 관심이 없어. 내가 푼 거 아니야. 약간 내 기저에 그게 깔려있나 봐. 내가 그 나오는 문제를 알고 있으면 그 문제만 약간 힘줘서 설명할 것 같은 거야. 얘들아 잘 봐. 잘 봐. 이러고 수업을 할 것 같은 거야. 난 그게 싫어. 그 시험 언제 봐요? 수련해 볼까요? 네, 그거 말고 그 마지막에 분석하실 그거 안 보려고요. 때뭘 봐요? 수원 총괄 평가. 안 봐요? 안 볼 것 같아요. 수원 심화하고 봐야 돼요. 한서야, 저만식 숙제 해왔어? 나 뭔 말하는지 알겠다. 했어? 있고 SL 있는 건 해야 돼요. SN이 뭐지? 173쪽? 점화에 불 붙이는 거 그거 173쪽 해야 돼요. 해야 되긴 하는데 못하겠어요? 해볼까? 8번까지 했는데 자, 영상 안 보신 분들 다시 가서 말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영상을 꼭 보셔야 해요. 그래야 숙제가 돼요. 월수 둘날 진짜 모르겠어. 잘 들어봐. 니네 마지막으로 시험 보는 마지막 단원 테스트가 크게 두 가지야. 하나가 시그마 내용이 나오고 하나가 귀납법 내용이 나와. 한 시간째 같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한 시험지 이게 같이 나온다고. 같이 나오는데 제가 월요일에 귀납법 개념 설명을 했어요. 월요일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월요일 영상을 보셔야 귀납법 개념을 아실 수가 있고 수요일에는 시그마 숙제풀이를 했어. 수요일 영상에. 그래서 여러분이 시그마 숙제를 문제 푸신 다음에 수요일 영상을 보셔야 해요. 이 두 개를 다 하셔야 정상적으로 단원 테스트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걸 해도 단원 테스트 점수가 60을 넘기기 어려울 거예요. 안 하시면 20, 30 나오는 거고. 그래서 미안한데 오늘 그 정하식 숙제 해오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이거 다음 주 월요일에 풀이하면 안 될까?
지금 한 30분 남았는데 30분 놀게. 재미있는 고교 설명해야죠. 좋아요. 남은 30분 동안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고 나면 와 어디 가야 될지 더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고등학교 중에 가장 좋은 고등학교는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등등이 있겠죠. 저기가 뭐 하는 데예요? 천재들이 가는 곳이에요. 정말 미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작년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명을 제가 3년 동안 가르치고 작년에 영재고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영재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약간 어떤 애였냐면 수학 변태 같은 애였어요. 집에서 하는 일이 막 유튜브나 구글 같은데 수학 7대 난제 검색해요. 해서 막 그런 거 설명 들어요. 그러고 오면 다행인데 다음날 막 뛰어가지고 선생님 리만 가설 풀 줄 알아요.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리만 가설을 풀 줄 알았으면 너네를 안 만났어. 내가 대학원생들 교육하고 있었지. 어쨌든 그렇게 수학 좋아하고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엄청 잘했는데 영재고 가가지고 얼마 전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아니다, 나 만나겠다고 직접 학원에 찾아왔는데 얘가 좀 띨박한 게 일요일에 찾아온 거야. 일요일에 찾아와서 쌤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야. 내가 집에 있지? 그랬더니 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전화통화하는데 어때? 학교 재밌냐 하니까 힘든데 뭐가 힘드냐 했더니 애들이 새벽 3시 전에 잠을 안 잔대. 봤는데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것 같대. 어쨌든 여기는 잘하는 애들이 가고 실제로 정말 힘들어요. 내가 진짜 우리 동네에서 정말 날고 기었어. 야 진짜 애들이 항상 나보고 잘한다 그랬고 천재 소리 들으면서 잘하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 가면 와 나는 그냥 길가의 조약돌 하나일 뿐이었다. 이런 것을 좀 깨닫는 곳이지. 혹시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가지 말라고 말리는 게 아니고 네 힘내라고. 작년에는 정말로 과고도 많이 갔어요. 3.6중 애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과고 면접 봤을걸요. 입시 원서는 왔을걸요. 근데 올해는 안 그러네. 어쨌든 우리 중에 2주간 없는 거라고 치고 그러면 이제 가기 힘든 학교 순으로 나열할게요. 위에 있다고 더 좋은 학교는 아니거든요. 가기 힘든 학교 양서고등학교 들어보셨어요? 저기 양평에 있는 학교인데 기숙사 학교고요. 양평에 있어서 그리고 가시려면 내신이 199.3은 넘기셔야 돼요. 작년 기준으로. 정말 쉽죠? 설마 우리 중에 199.3 안 넘는 사람이 있겠어? 사람인데, 그치? 199.3은 넘기셔야 되고 기숙사형 학교라 일장일단이 있어요. 장점 이동 소요가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고 학원 와야 되고 다시 집 돌아가야 되고 하는 이런 시간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일 수 있겠고 사실 부모님들이 꽤 많이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놀랍겠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지만 꼴 보기 싫어하세요. 맨날 방학 때만 되면 저한테 오는 게 뭔지 알아요? 선생님 집에서 쟤 빈둥거리는 거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학원에서 특강 좀 안 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방학 때 특강을 왜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니네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방학 때 되니까 여러분이랑 부모님들 만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막 집에서 막 뱃살 벅벅 긁으면서 엄마 밥 언제 돼? 이러고 막 보기 싫으신 거지. 이제 자녀분들 기숙사 학교에 보내고 부모님끼리 오붓하게 티타임도 좀 하시고 얼마나 가족이 평화가 달라네요. 단점은 기숙사형 학교이기 때문에 평일에 못 나와요. 학원에 못 다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저기 학교 가도 좋겠다, 너는 저기 가도 잘하겠다 하고 추천하는 애들은 학원 안 다녀도 잘할 정도로 잘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근데 뭐랄까 그냥 막 잘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 되게 잘하는 애인데도 야 근데 쟤는 꼭 앞으로도 학원 다녀야겠다 느껴지는 애가 있고, 쟤보단 조금 못하는 애도 근데 쟤는 혼자서도 참 잘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 좀 느낌이 갈려요. 제가 알기로 주말에는 나올 수 있는 걸로 알아. 그래서 주말만 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지역에 그런 수업을 하는 학원은 거의 없단다. 그래서 보통 인강으로 많이 해결하죠. 인강 들으면 좋기는 한데 질의응답이 잘 안 되는 게 모든 과목의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내가 풀고 있는 이 문제를 물어볼 데가 없죠. 물론 지금은 콴다라는 게 생기긴 했지만 개인적인 제 추천에 여러분 콴다 쓰지 마세요. 콴다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콴다에 나와 있는 풀이가 진짜 너무 거지 같은 게 많아요. 야 이걸 이따구로 푼다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콴다 그 답변하시는 분들은 직업이 선생님이 아니거든. 보통 거기 적혀있던데 답변자 누구누구 아이디 뭐라고 적혀있고 서울대 무슨 신소재공학과, 대부분 대학생들이 하거든요. 용돈벌이 아르바이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풀이가 좋지 않아요. 어쨌든 내가 속에 있다. 혹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뭐 내신 된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혹시 가고 싶으면 저한테 미리 말해 주세요. 제가 좀 어울리는 사람인지 판단해. 제가 최근 들어 느끼는 감정이 내가 나를 뭐처럼 느껴지냐면,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 보셨으면 그 기숙사 판별해주는 모자 알아요? 난 내가 좀 그런 기분이에요. 이제 내가 약간 얘 들어오면 그리핀도어 막 이렇게 말할 것처럼 넌 어디 학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두 번째, 그 다음으로 가게 있는 학교가 이제 와부고는 내신 커트가 좀 낮아요. 한 193만 대도 가거든요. 일반 거 아니야? 이제 193은 다 되죠. 자, 와부고가 한 4, 5년 전까지는 자공고라고 해서 요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잖아.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치 자사고인 것처럼 뭔가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학교인 것처럼 해서 막 커리큘럼도 다 바꿔요. 얘네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원래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면 1학기 때 수상 배우고 2학기 때 수화 배워요. 고2가 되시면 1학기 때 수원 배우고 2학기 때 수투 배우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와부고는 고1 1학기 때 수상 수화 다 끝내요. 2학기 때 수원 들어가거든요. 2학년 2학기 때 수투하고 이제 끝내요. 걔네는 그걸 쫙 땡기셔서 뒤에 계속 뭐만 하냐면 수능 준비만 해요. 어려운 문제만 계속 풀고. 그런 학교였다. 근데 이제는 자공고를 떼고 옛날만큼 뭔가 좀 와부고 쩔어 이런 느낌은 아니다. 근데 현재까지 유지되는 건 그런 건 좀 있어요. 와부고에서 여러분 수학 1등급을 받고 싶으면 1등급 커트라인이 마지노선이 67점이거든요. 이번 기말고사 기준으로. 올해 기말고사 67점 넘기시면 1등급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형이 와보고 다니는데 형 시험 잘 봤어? 나 70점 받았어. 툭! 병신? 이게 아니에요. 와 형 진짜 잘한다 이거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시험 문제 딱 보면 이걸 풀라고 낸 거냐? 이건 낸 선생도 못 풀겠다 이런 느낌일 정도로 어려워요. 견딜 수 있는 자가 가시면 돼요. 근데 와보고 가는 학생들이 보통 어떤 애들이냐면 저쪽 지방 사는 애들, 지방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그시기 하네. 남양주 쪽에 예봉중 뭐 그 근처 다니는 애들이 농어촌 전형, 지역 균형 전형 그거 직윤 넣으려고 와보고를 많이 가는데 시골이라고 또 안 되지. 공기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진짜 와보고는 힘들어요. 각오를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 저희 지역의 명문, 우리 지역에 공부 잘하는 학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그 이름, 동아고. 솔직히 말해서 삼육중학교는 근본이 좀 없거든. 내가 이 동네 오래 살아서 아는데 내가 중학교 때만 해도 삼육중학교가 공부 잘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저기 약간 무슨 이교도 집단 같은 거였어요. 야 쟤네는 우리는 그때 토요일에 학교를 갔으니까 일요일에 예배하러 갔어. 니네 지금 예배 토요일에 하잖아. 그건 일요일에 했으니까.
그래서 삼육중 애들은 월화수목금토일에 학교 다 갔어요. 어쨌든 근데 동아고는 그 옛날부터 구리 남양주 지역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동아고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여전히 명문 고등학교죠. 커트라인이 작년에 미달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작년에 여러분 선배들이 이제 내신 채점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내신 전체적으로 점수가 인플레이션이 됐고, 그래서 약간 그 소문이 많이 들었어. 야, 동아고 이번에 커트라인 엄청 높을 거래. 진짜? 나 썼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애들이 다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미달 갔어요, 작년에. 동아고의 장점은 전교생 수입니다. 전교생 수가 여기 구리 남양주의 다른 기타 학교에 기본적으로 2배수가 넘어요. 예를 들어 삼육고등학교 하시면 전교생이래. 한 학년에 한 200명 내외거든요. 190일 때도 있고 한 210일 때도 있고. 동아고는 기본적으로 한 450 넘게 가져가요. 그럼 뭐가 좋아? 1등급 커트라인 자리가 2배라는 거야. 1등급이 상위 4%잖아. 450명에 4% 하면 몇 명이냐? 한 18명 되죠? 그래서 18등 이내만 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널널한 게 장점이다.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서 내신 등급 따기가 어렵다. 내신이 불리하다. 장단을 섞어 말해볼까요? 다시 장점이라고 말하면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연합 분위기가 좋다. 연합 분위기가 좋다. 다시 단점으로 가보자면 동아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시나? 동아고는 수학시험을 보시면요 서술형 문제 비중이 60%가 넘어요. 객관식이 뭐 문제가 한 12문제밖에 안 되고요. 서술형 문제가 6개인가 7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학시험은 서술을 잘 하셔야 되고 영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할 때 보면 저는 영어를 못해서 동아고 안 갈래요 라는 애들이 꽤 많이 나와요. 단점이죠. 혹시 또 장점 있을까요? 동아주? 밥이 맛있다? 식당 같이 쓰지 않아 니네? 밥이 맛있어. 맛있지 않아? 최근에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래? 나 몇 년 동안 동아고 급식이 우리 좀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기집하고 그런 게 있어요. 삼육중이 보면 뭐든 좋아 보이지. 근데 그 맛없으면 매점에서 배우는 아 맞아요. 저 동아중 매점은 모르지만 동아고 매점은 잘 알죠. 동아고가 제가 다녀봐서 아는데 동아고가 남녀 분반이에요. 공학학교긴 하는데 남자반 여자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남중의 매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요. 부럽다. 특히 1학년 고1 딱 들어가서 3월에 앉아있으면 이제 애들끼리 조금 친해지기 시작하잖아. 한 3월 몇 주가 지나면 그럼 막 애들이 그래. 야! 16반에 예쁜 여자 있대. 와. 야! 몇 학년 누나 중에 되게 예쁘대. 너무 그렇게 불결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줘. 여자도 똑같아. 여자들도 똑같아. 내가 다 들었어. 야, 3반에 잘생긴 남자애인데 대신 걔네들은 약간 수줍어 가가지고 직접 보러는 못 가. 최대한 이렇게. 근데 삼육중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다들 이렇게 미어캣이 돼요. 누구? 3반에 잘생긴 남자애가 누구야? 쨍쨍. 다 그러고 있다. 또 뭐 좋은 거?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학교가 약간 뭐랄까 중후한 멋이 있거든요. 계단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있으면 벽에 금이 가 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느낌상 어제보다 금이 좀 더 갈라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아, 내가 졸업하기 전에 깔려 죽지 않고 학교를 잘 탈출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삼각형 건물? 그 제일 뒤쪽에 있는 거? 내가 다닐 때는 그 동아고 운동장이 있고 왼쪽에가 1, 2학년들이 쓰는데 요 맞은편들이 고3들이 쓰는 새 건물이 있었어. 그래서 보통 여기를 실버타운이라고 불렀거든. 노인정 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뭘 새로 또 지어가지고 이게 고3 건물이라더라.
하여튼 제일 좋은 거는 맨날 부담 줘. 햇빛이 안 들어와요. 아, 저희 중학교 공부 절대 햇빛이 안 일장일단이겠지. 어쨌든 확실히 명실 공희 저희 동네에서 가장 좋은 학교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입시 결과가 말해줘요. 항상 저희 학원에서 이제 설명회 하다 보면 그런 거 보여줘요. 전교생 수 대비 명문대학교를 몇 명이나 갔냐. 그걸 나눠요. 퍼센트로. 그랬을 때 저희 지역에서 항상 높은 지표를 보여주는 학교예요. 좋은 학교죠. 본인이 가서 잘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학교. 자, 요새 요 밑에 3일표가 있어요. 아마 내신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내신을 못 맞추는 애는 걔는 빨리 공부 적어야 돼요. 3일표는 보통 싫어해요. 3육중을 다닌 애들은 더 싫어하고요. 3육중을 안 다닌 애들도 약간 뭐랄까 3육 두 글자 들었을 때 이미지가 좀 그렇잖아. 뭐 이상해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엔 되게 좋은 거잖아요. 장점.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좀 정교권이나 와 얘가 좀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진짜 아낌없이 밀어줘요. 뭐 자소서라든지 뭐 이런 쓰는 것도 잘해주고요. 뭐 수행도 잘해주고요. 굉장히 잘 꺼줘요. 이런 게 장점이고. 단점. 전교생 수가 좀 적다 보니까 1등급 들어가기가 조금 빡빡해요. 파트가. 그런 게 단점이고, 또 하나 단점은 3육고등학교는 3육중에서 잘하는 애들을 스카우트해 옵니다. 예를 들어 니들이 3육중을 다녀. 근데 니들이 전교 1등이야. 그럼 선생님이 불러. 전교 1등 불러가지고 우리 3육고 같이 할래? 이렇게. 물론 싫다 그러지. 에이 그렇게 하고 싶은 애들이 어딨어. 그래서 되게 유치하게 보셔. 자, 3육고등학교 진학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프링글스 한 통 드립니다. 놀랍게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프링글스 받으러 가더라. 프링글스 주세요. 3육고. 제 생각엔 되게 좋은 학교예요. 뭐랄까 무난히 밸런스 좋아요. 그리고 ETC가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다 하나로 퉁쳐서 말씀드릴게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상하게가 아니지, 당연하게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모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실제로 뭐 한 학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 선생님 이번에 저희 인창중학교가 문제가 좀 어려웠잖아요. 이상하다, 쉬웠는데. 근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다 쉬웠는데 그 어머님들께서는 서로서로 경쟁이 있어. 아유 그래도 우리 미금중학교가 저기 옆에 노농중학교보다는 쉽지. 우리 학교가 조금은 잘하지.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물에 그 밥이거든요. 고등학교도 좀 나머지는 사실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이제 여기 ETC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가시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 난 내신 잘할 거예요. 난 내신 1등급 받고 싶어요. 이러고 가는 애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ETC인데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착각하지만요. 어제도 한 학생 어머님이랑 상담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 저희 애가 공부를 안 한대요. 지금 자기 얘기인가 하고 있죠? 저희가 공부를 안 하는데 너 공부 왜 이렇게 안 하니? 너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어쩌려 그래? 그랬더니 나 그러면 뭐 수태고 가서 전교 1등 하지 뭐. 제가 듣고 속으로 푹 하고 웃었거든요. 너 수태고가 되고 전교 1등 못해. 전교 1등은 고사하고 너 수태고에서 1등급도 못 들어. 여러분 여기 가서 내신 1등급 나 내신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오는 애들이 그리 적지 않아요. 제가 방금 뭐 구려고, 수태고, 토평고, 인창고, 뭐 요 동네에 있는 뭐 도농고, 다산고, 가운고 다 싸잡아서 좀 얕잡아보고 말하긴 했지만 여러분 수태고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은요 어떤 애들이 하는 거냐면 걔네는 동아가도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전략적으로 수태고 와서 전교 1등 찍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 오는 애들이 난 동아고 가면 좀 발릴 것 같아.
여기 동아고에서는 좀 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안정적으로 여기 가서 잘해야지 하는데 여기서 밀릴 실력이었으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물론 등급이 한두 계단 높긴 하겠죠. 근데 한두 계단 높은 걸로는 만족 못해요. 여러분 여기 가시려면 전교 1등 할까봐 하고 가시는 거예요. 몇 가지 여러분 선배들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한 남학생이 있었어요. 인천중 다니던 남학생이었고요. 남학생 치고 굉장히 여학생 같았어. 조용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이런 느낌인데 공부도 썩 잘했어. 근데 지가 이제 생각하기에 동아고 가면 내가 좀 못할 것 같아. 동아고 가면 등급이 좀 안 나올 것 같아. 369는 가기 싫어. 그래서 남자애가 구리고를 간 거예요. 자기가 좀 여자애들처럼 꼼꼼하고 이런 맛이 있다 보니까 거기 구리고에 온 남학생들보다는 자기가 수행도 좀 꼼꼼하게 잘 챙기고 뭔가 내신을 잘 딸 것 같은 거야. 이제 갔어.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이번 1학기 때 구리고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100점을 맞아야만 1등급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남자애가 실수로 3번 문제를 틀려서 2등급이 나왔어. 근데 이제 자기는 2등급 받았잖아. 근데 자기가 이제 알잖아 실력을. 내 옆에 쟤가 나보다 훨씬 수학 못하는 애인데 쟤가 100점 맞았어. 나보다 등급이 높아. 그러니까 애가 막 미치겠는 거야. 정말 하나라도 틀리는 순간 이게 나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수학 100점 맞으면 기분 좋은 거고 하나 틀리면 아쉬워요 그러잖아.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그때 하나 틀리는 건 아쉬워요 수준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가상고를 갔었던 남학생인데요. 걔는 공부를 더 잘했어요. 구리고 간다고 말했던 애보다 더 잘했어요. 근데 걔도 다산고 가가지고 아 나 되게 잘해야지 생각하고 간 거야. 근데 그 해 다산고 정원이 좀 적었어서 1등급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 10명이었거든. 내가 10등 안에 들어가야 1등급이야. 근데 그 학생처럼 공부 잘하는 애가 나 다산고 가야지 라고 온 애가 한 13명 정도가 됐었던 거야. 또 학교 시험은 쉬워. 13명이 공부 다 잘해. 그래서 13명이 다 100점 맞았어. 그래서 1등급이 한 명도 없었어. 이제 거기서 얘가 미치는 거야. 아 자기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다산고에서 1등급이 안 나오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수시로는 가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요. 제가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죠? 좋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3학점 다니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여학생이 3학점 다니는데 다른 과목은 다 시험 보면 뭐 국어 이런 거는 다 195, 막 100 막 이래요. 근데 수학만 항상 점수가 70대, 60대 이래요. 시험 보고 나면 저랑 상담할 때마다 울어요. 내가 눈물을 뚝뚝 서러워요. 왜? 자기 공부 열심히 했거든.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맨날 시험만 보면 안 나오니까 특히 수학 시험만 보면 애가 손이 이렇게 떤대요. 긴장되니까. 너가 그래? 저는 긴장을 안 해서. 아 그래? 긴장을 좀 하는 게 어때? 근데 어쨌든 근데 걔가 또 약간 근데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어서 옆에 애가 과거 원서 넣는다니까 나도 할래 하고 넣고 떨어지고 결국에 청심국제고에 원서를 넣었거든요.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과거는 전기지원학교니까 떨어져도 괜찮은데 청심국제고에 떨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달되는 학교 가셔야 돼요. 그 해에 어떤 학교가 미달될지는 몰라요. 구리에 있는데 다 차면 저기 하남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어디 갔어요? 물어보니까 구리여고 갔대. 구리여고 갔대. 그럼 잘하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구리여고 전교 1등이래요. 그래서 지금 애가 3학점 때는 맨날 이렇게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주눅이 들어있다가 전교 1등을 하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야. 애가 막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선생님 숙제 더 주세요. 문제 더 주세요.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빨리 숙제 더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때요? 이런 건 좀 긍정적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잘 됐어요. 걔 꼭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고등부 실장이 표정이 어두운 거야. 왜 그러세요? 하니까 구리여고라고 톡 집어서 미안한데 내가 실장님한테 구리여고라고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구리여고에서 전교 1등을 해도 연대 고대를 못 갈 수도 있대. 여러분 동아고랑 여기랑 학년이 한 학년 올라갈수록 실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거든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좀 혹시 자기
언니, 오빠, 누나가 수태고 다니신다는 분 있어요? 없죠? 저 수태고 예시 들어줄게요. 수태고 학교 시험이 쉽다고 칩시다. 쉬워요. 정말 쉽다고 칠게요. 그럼 걔의 목표는 난 수태고에 왔으면 전교 1등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 쉬운 문제 중에서 실수하면 안 돼. 그럼 걔는 평소에 무슨 연습을 하겠어?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럼 걔가 나중에 수능 보잖아. 수능 등급이 조져요. 수능은 어려우니까. 그리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수시를 붙었다 하더라도 수능 등급이 안 나오니까 그 수시 붙은 건 다 떨어져요. 예를 들어 수시까지는 연대 합격 이렇게 뜨죠. 근데 최종 합격하려면 수능에서 수학 2등급은 맞춰와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요. 그래서 못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상적인 건 그렇습니다. 여기 가셔서 항상 5, 1등급 받으시면서 하지만 눈은 더 높은 곳을 봐야 돼요. 눈은 여기를 다니지만 여기 다니고 여기 다니는 애들처럼 공부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3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쉽겠어? 그게 어렵죠. 생각해봐요. 야, 너 인창중 애들이 삼육중 애들만큼 공부하는 것 같아? 그럼 걔네는 그런 생각을 못해서 안 하는 걸까? 아니야. 사람이 자기 앞에 현실이 닥쳐있지 않으면 해이해지기 마련이 어쩔 수가 없어. 내 당장에 다음 달에 보는 중간고사 시험지가 졸라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공부하게 되는 거고 하게 되는 건데 어차피 쉬운데 라는 마음이 들면 그만큼의 마음이 안 서게 돼 있어. 그런 게 어려운 거 같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합 분위기 얘기를 잠깐 돌아볼까요? 시간이 모자라네. 5분밖에 안 남았네. 개인적으로 저는 동아고에 가시면 공부하는 애와 공부 열심히 하는 애와 공부 안 하는 애의 비율이 한 5대5 정도라고 봐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고요. 369 가시면 저는 보통 3대7을 봅니다. 여기 가시면 1대9 정도 가요. 제가 봤을 때 쟤 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넷은 옆에 친구가 PC방 갈래? 그래? 옆에 가 노래방 갈래? 그래? 담배 한 대 필까? 그래? 뭐 잘 따라가실 분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옆에 애가 야 공부하러 가자, 스터디 카페 가자. 그래? 혹은 친구한테 야 너 오늘 뭐해 끝나고? 나랑 놀자. 나 오늘 학원 가는데. 야 그럼 너 나랑 놀자. 나 오늘 모의고사 풀어야 돼. 나도 공부해야겠다. 이러고 따라 공부하실 분들이에요. 리베레에서 제 느낌상. 그래서 이런 애들은 보통 이런 데 별로 추천 안 해요. 저기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재밌게 잘 노는 친구들이 많아요. 같이 재밌게 놀고 재밌는 대학교 가는 거예요. 저기 절벽 끝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학교가 기숙사 창밖으로 푸른 바다를 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 반대로 예를 들어 유진이나 너도 안 돼. 유진이나 현서, 은수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안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쟤들이하고 옆에 친구가 놀자 그래도 알았어 이러고 무시하고 공부할 것 같긴 해. 물론 이거는 근데 또 확 바뀐다? 확 바뀌어. 안 그랬던 애가 확 바뀔 수도 있어. 반대로 승기 같은 애가 고등학교 가면 정말 말 한마디 없이 과묵해지고 조용히 공부만 하게 될 수도 있어. 달라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제 현재 느낌상 그렇죠. 여러분 갈 수 있으면 사실 목표는 웬만하면 이쪽을 쳐다보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쳐다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공부하기 수월하고요. 여기서 3년 보내시는 것보다 여기서 3년 보냈을 때 실력이 더 많이 늘 확률이 훨씬 높고요. 다만 가서 등급을 얼마 정도 받을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야겠죠. 내가 동아고 가서 5등급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 느낌이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통의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어쨌든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저랑 한번 다시 얘기해요. 저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한테도 가서 물어보시고 다른 학원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시고 부모님이랑도 얘기해 보시고 친구들이랑도 많이 얘기하신 다음에 친구들 가는 학교는 피해서 가세요. 제 지론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많이 가는 학교는 꼭 피해서 가세요.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걔네가 나쁜 애들이니까 어울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굳이 걔네랑 같은 학교 가실 것까지는 없어요. 학교 끝나고 만나서 모시고요. 학교는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서 선택하세요. 친구 아시겠죠?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하나만 하고 끝내죠. 이 얘기 저한테 들으신 분 많을걸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라. 여러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셔서 첫 중간고사 있잖아요. 첫 중간고사.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길을 쓰고라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잘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가 첫 중간고사 때 전교 1등을 했어 어쩌다가. 그럼 그게 소문이 안 날까? 무조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본인도 그 소문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를 봤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애들이 시험지 들고 나한테 달려와. 지금도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아닌가요? 애들이 달려가지고 야 몇 번에 몇 번이야? 몇 번에 몇 번 했어? 나한테 물어보죠.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만약에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이번에 몇 등급 나왔어? 물어봤어. 근데 갑자기 전교 1등 해봐. 아 나 이번에는 10등급 나왔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랄까 사회적 위치와 그 권위와 눈치와 이런 거 때문에라도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 전교 1등 한 애가 그 다음 기말고사 때 전교 2등으로 내려가잖아? 걔는 정말 다음 2학기 때 공부 미친 듯이 할걸요. 사람이라는 게 얻었을 때의 성취감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잃었을 때의 상실감이 훨씬 크대요. 100원을 주었을 때의 느낌보다 100원을 누구한테 뺏겼을 때의 그 화남과 분노가 훨씬 크대요. 이 최고를 한번 찍어본 애는요, 그걸 안 뺏기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다음에 또 기회를 이어서 한번 얘기해보죠. 안녕히 가세요. 되겠니? 되겠니? 네. 되겠냐고. 뭐라고? 이거 맛있어요. 와. 예쁘죠? 도망 가면 만두 숙제라고 되게 100점? 잘했어. 고생했습니다. 저기 가는 정재들.